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 가정하고 소형 음식점에서 70%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10%만 줄여도 10%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조금만 줄여도 이게 엄청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단계에서 4%, 집단 급식소에서 10%, 대형 음식점에서 16%. 그래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가정과 소형 음식점, 또 가정에서 많이 줄여보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음식물 교육 받으시면 거기 아파트에 감시도 하셔야 돼요. 감시도 하셔야 돼요. 그런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운동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줄었어요, 가정이. 옛날보다는 2014년보다 2010년 조금은 줄었어요. 조금은 줄고 이 다랑이 배출 사업장도 조금은 줄어가고 있어요. 조금은 줄어가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처리비가 너무 많아요. 갈수록 처리비가 비싸죠. 제일 좋은 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서 적게 내면 되는 거야.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게 내야 돼. 그 적게 누가 내냐. 우리 엄마들이 내는 거야, 엄마들이. 일본인은 우리들이 내는 거야. 나도 음식물 쓰레기 처음에는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 나와요. 옛날 전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물을 적게 넣고, 가능하면 수박 같은 거 안 먹고, 막 이래요. 저는 수박, 참외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껍질 많이 나오는 거. 다 쓰레기잖아요. 진짜 많이 사과도 껍데기 껍질채로 먹고. 수박 안 사게 돼. 수박 골치 아파요. 참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는 도마도 많이 먹고. 도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가능하면 껍질 안 돼요. 감자 같은 거서 삶아서 껍데기 벗겨서 먹고. 그러면 쓰레기 확 줄여요. 근데 그 채칼로 감자 쓰면은 껍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또 숟가락으로 먹으면 좀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과도하게 나오는 거는 안 먹거나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이걸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뭐냐? 식단 구성할 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한 28% 차지하는데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을 잘 봐서 적게 쓰자는 거예요. 식단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음식물 쓰레기 생각하면 딱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남편이 나가서 밥 차려놨더니 안 오고, 뭐 아들이 안 오고, 이래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가득 오르고, 그래서 밥 밖에서 먹으면 꼭 전화하도록 하고, 남편이 외식할 때는 꼭 신고하게끔 만드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장을 보러 갈 때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장 보러 가면 무엇을 사야겠다, 콩나물하고 뭐 사야겠다, 세 가지를 갖고 사러 갔다. 그걸 몇 개 사와요? 돌아올 때 몇 개의 바구니에? 2배. 1 플러스 1도 사고, 또 뭐 싼 게 또 있더라 사고, 한 최소한 5개 이상 사는 거예요. 그러면 3개만 사면 충분할걸? 2개 더 샀으니까 2개가 냉장고 차지하지요. 또 그게 음식물 폐기물 만들지요. 저는 그래서 요즘 바나나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바나나 앉아서 한 송이를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요즘 바나나 안 먹어요. 그 껍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바나나 안 먹어요. 음식물 쓰레기 안 내려고 바나나 안 먹고요. 어쨌든 장 보기 전에 필요한 품목을 메모하셨으면 절대 욕심내지 마라. 시장에 가서 욕심내고 한스 사지 마라. 1 플러스 1에 목숨 걸지 마라. 나도 오늘 집에 가니까 어제 집에 가니까 무슨 후추 라면이라는 게가 있더라고. 나는 안 먹거든. 라면을 잘 안 먹거든요. 왜 후추 라면이 2배냐? 내가 그러면서 아들 말 엄마 그거 2 플러스 1이어서 사왔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 먹고 2개나 먹어. 이 후추 라면 누가 먹을 거냐? 집에 또 쌓이는 거죠. 또 쌓이는 거죠. 여름에 저는 냉면도 100개 5개 되는 걸 탁 사오니까 어때요? 지금 나가 돌아가고 또 집에 가득 쌓이고. 그래서 많이 사지 말자. 한 개 필요하면 한 개 사고, 마트 가까이 있는데 언제 또 가면 되죠 뭐.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메모를 딱 해서 가서 충동 구매를 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충동 구매가 제일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너무 좋잖아. 백화점 가서 안 받고 그냥 기분 뭐 하나 좋고 건진 것 사잖아요. 같고. 이 충동 구매를 가능하면 안 할 수 있게. 충동 구매 시혜를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오면 자취으로 오면 나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 냉장고를 채우고 복잡해요. 음식물 폐기물을. 그래서 충동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품목만 사고 또 양도 필요한 양만 조금만 사요. 많이 사지 말자. 근데 콩나물 1,000원 사도 너무 많이 주면 더 먼저 주면 좋다고 갖고 와요, 그죠? 더 그럼 또 달라고. 며칠 먹으려면 또 냉장고 꼭 채워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양만 사자. 좀 깍쟁이가 돼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전부 시장에 가서는 깍쟁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 쓰던 거 50원만 쓰면 돼요. 돈도 붓고 냉장고도 깨끗해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물을 사다가 많이 사가지고 폐기되는 게 무지 많다. 여러분 상추 같은 거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며칠 있으면 물러지니까 또 버리고 그래요. 저도 지금 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상추를 갖다가 두 통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치고 나갈지 오늘 아침에 고민이에요. 뭐 다 먹어야지. 그걸 만약에 놔두면 상하면 쓰레기로 간단 말이에요. 쓰레기로 가기 전에 많이 먹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보관하다가 폐기되는 게 10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차지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소량으로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냥 이게 젊은 애들은 냉장고를 딸 집에 가면 냉장고 텅텅 비어서 나는 먹고 사나 궁금한데 필요하면 마트 갔다 오는 거야. 마트에서 필요한 거 다 먹고 끝. 말로 먹고 끝. 그래서 저장되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엄마들이 딸에게 저장 제품 엄청 주잖아요. 그제 나도 냉김치 한 통 주고, 그 다음에 마늘 또 넣은 거 가득 해서 주고, 그럼 나도 1년 내내 그냥 내 마늘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미덕이 아니다. 이게. 엄마들이 반찬 많이 주는 게 미덕이 아니다. 반찬 주시면 해주지 말라. 이게요. 해주지 말자. 이게요. 안 해주면 그만큼 덜 버리고, 우리가 해주는 거면 내가 해주는 거 내 딸이 다 먹는다는 보장 있나요? 달라고 하면 주지만 줄까 또 줄까 이게 줄까 이래 뭔들 남아 돌아간다. 저도 이제 우리 언니가 엄마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지내 갔다 오는데 줄까 뭐 줄까 고추 또 장아찌 만드는 거 주고 또 김치 담은 거 주고 또 물김치 또 주고 근데 속으로 고추는 안 먹는데 그래, 맞아. 그렇지만 그 열심히 해서 주니까 말 못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 꽉 차 있는 거예요, 고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니 입장에 농사 지어갖고 그 만들어주는 기쁨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 갖고 오기는 했지만, 받아오기는 했지만 속으로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거 그거 다 헛짓이다. 헛짓이야. 쓰레기 들리고 그리고 엄마 자식들이 너무 잘해주면 자식들이 뭐예요? 엄마는 항상 그런 사람. 엄마는 고기 안 먹고 고등어 대가리만 먹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표현이 잘 안 돼요. 우리 딸이 뭐 엄마 해줄까? 그러면 아니 뭐 있어. 괜찮아. 속으로는 돈만 줘봐. 이렇게 많이 들지만 돈으로 주면 좋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겉으로는 필요 없어.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딸이 나보고 엄마 표현 좀 하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거를 주장하는 표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문제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언제나 마음대로 갖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우선시하고 주는 거는 좀 뒤에 해야 돼요. 저는 어저께도 누가 수제빵을 한 통 갖다 줬어요. 사무실에 갖다 줬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일단 내가 몇 개 먹고 내가 한 두세 개 먹고 이거를 집에 아들을 갖다 줘야 되나 사무실에 놓고 먹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 선택은 뭐냐? 집에 기다리는 식구들을 위해서 그걸 깎고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자식들은 의존 구조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유능하면
너무 헌신적이면 자식들은 엄마가 그래서 좋아가지고 더 강하게 된다. 그래서 저도 좀 거리를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요즘 아주 냉정해지려고 너무 애쓰거든요. 내일 모레 우리 딸 애기 낳거든요. 애기 낳는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들어가려고. 야, 너 혼자 있을 수 있지? 나 엄마 지금 힘들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 힘들면 오지 마. 이렇게 대기를 하는 거죠. 이틀 갈까 하루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안 챙기면은 내가 고달픈 거고.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이 음식에 특히 낱개 포장. 가능하면 2개, 3개 붙어 있는 거 사지 마시고 오이 필요하면 1개, 2개. 오이 4개, 5개 팔잖아요. 그럼 2개 썩어버려. 이렇게 썩어버리겠네요. 2개 필요한데요. 나 2개는 금방 썩어버려.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 1개 사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살림을 헬스들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오죠. 일본에도 잘해요. 이게 어떻게 되네요? 원부에 어떻게 그냥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이게 다시 들고 바로 정리를 해요. 바로 정리해서 먹을 만큼 딱딱딱딱딱 느낌이 좀 어머니들은 내보다 훨씬 잘하실 거야. 뭐 말 하나마나 잘하실 건데 이렇게 빨리 과일 같은 것도 빨리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개도 썩어서 쓰레기 만드는 일을 하지 말자. 한 개도 시들어서 쓰레기 만드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림을 살면 돈도 적게 들고 저축 많이 할 수 있고 쓰레기 잔디를 줄여서 좋고 또 내가 자식한테 권리도 가져서 좋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냉동 보관할 때 한 끼 분량으로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얼만큼 딱딱딱딱 해놓는 거. 그 다음에 식재료별로 따라서 보관법을 달리하는 거 다시 하시고 채소 같은 거 양치게 통 같은 게 양치기 있어야 되죠. 그거 너무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투명 용기 많이 쓰고 그래서 봐서 빨리빨리 그런 거는 뭐 기본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두 번째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잖아요. 냉장고를 비우는 정리하는 거를 오늘 강의받고 돌아가셔서 할 첫 번째 일은 냉장고 정리하기. 냉장고를 냉동실. 엄청 많아요. 그냥 처박아 넣어가지고 오래된 것들만 저도 생선 같은 거 냉동실. 연결된 생선 있어요. 냉동실 오래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거 먹으려고 하면 민들고 지금 저도 도미 한 마리를 누가 줬거든요. 근데 요리도 난감하고 지금 몇 달을 걸려요. 근데 연이 보고 도미 요리 좀 해내게 맛없다고 나고 그렇게 오래 걸었으면 버리라고요. 도미 한 마리 그 귀한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똥 그래서 냉장고 정리. 그리고 가능하면 냉장고는 2대 이상 쓰지 말자. 사실은 1대 이상 쓰면 좋죠. 한 대는 김치 냉장고 때문에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세대 있는 사람 갖다 버려. 세대 있는 사람은 한 대 버려보자. 한 대 버려보자. 한 대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반찬도 어때요? 먹으면 이게 한 섭 제일 좋은 방법은 큰 게 골고루 놔줘서 다 싹 먹는 거. 장난이 제일 좋고요. 그런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외식할 때는 집에 알려줘야죠. 그런 거 안 만들게. 그 다음에 계량기구를 쓰시는가? 계량기구 쓰세요? 요즘 할머니들은 계량기구를 써요. 라면도요. 그 설명대로 계량기구로 딱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네. 근데 우리 계량기구 우리 다 자신 있죠. 뭐 계량기구 없어도 다 할 수 있다. 다 해서 계량기구 없이 쓰잖아요. 근데 뭔가 자신 없는 요리 같은 거는요. 계량기구를 쓰시면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계량기구를 다 부엌에 내놓고 좀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짜지 않게 해야 많이 먹죠. 근데 우리 참 짠 거 많이 먹어요. 그죠? 밥상을 탁 둘러보면 80%가 짜. 김치 짜지, 짠지 짜지, 간장 짜지, 다 짜. 안 짠 것이 80%여야 되는데 짠 것이 80%인 우리 밥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간장 해갖고 만드는 짠지들 이거 뭐지 뭐라 그러죠?
장아찌. 간장 넣고 만드는 고추 같은 거 장아찌 종류를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그 80%다 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에서 80%가 짜지 않은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입맛을 돋구는 정도로 20%만 좀 짜게. 그러면 음식이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짜서 맨날 남죠. 예, 그래서 짜지 않게 하는 거. 짜지 않게 하는 건 건강에도 아주 좋잖아요. 그죠? 없어. 그 다음에 밥상머리 교육. 우리 애들 밥상머리 교육 못해요? 어때요? 애들 밥상머리 교육 진짜 안 하잖아. 직원들이 요즘 음식은 외부 주문해서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웬 떡이니 하고 내 주문해서 먹느라고 신나. 엄마가 있어야 집에서 있는 음식을 해주지. 제가 이제 어제도 일주일간 집을 비웠거든요. 이게 신났어. 온갖 종류만 같이 다 사먹었어. 다 사먹고 그 빈통 엄청나게 그냥 이만큼 그런 거를 안 할 수 있게끔 밥상머리 교육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밥상에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밥만 후두고 살아죠. 저도 밥상머리 교육 실패했는데 지금도 밥 같이 먹으면 밥만 후두고 먹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잘 안 해요. 우리도 3명이 사는데요. 남편 아들 낳아서 세상 대화를 하나도 안 해요. 각자 한놈 컴퓨터에 빠져 있고요. 한정은 또 카톡에 빠져 있고요. 나는 이제 내 할 일이 많으니까 들락거리고 맨날 들락거리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야. 따로따로 노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냉정하게 하느라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청소하고 부엌을 깨끗이 해놓을 거. 안 해놓기만 하면 이제 눈을 불안하게 눈을 불안해는 거예요. 또 식구들도 내가 눈 불안하면 엄청 무서워하거든. 오늘 아침에도 청소했어? 어떻게 청소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왜 여기 떨어져 있어? 그럼 닦아 빨리 닦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부엌 청소 남편 하는 거 보고 나왔거든요. 남편 시켜 먹어야 돼. 너무 게을러져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 밥밥 다 차려준 그다음에 마사하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제 내가 챙기는 거예요. 깨끗이 했나 안 했나. 그래 집안 청소 매일 하는 거 그것도 우리 언니가 올라와서 군기를 잡고 갔어요. 우리 언니가 무섭거든요. 와갖고 집안 청소하고 왜 엄마만 고생시키냐. 엄마 집 바쁜 사람을 집 바깥 일도 엄청나게 바쁜데 너가 안 하고 그래 군기를 잡아놔서 비로소 지금 한 일주일쯤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 돌아갈지는 좀 걱정돼요. 그런 것들이 밥상머리 교육. 그 다음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 이거 맛없어, 저거 맛없어,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고쳐줘. 어디 사람하고 만나서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진짜로 그 밥상에 그게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동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그래서 투정 못하게. 투정은 엄마 밥이 어쩌고 저쩌고 투정하면 밥 굶으라고 해요. 굶을밖에 안 줄 정도로 해야 돼. 그 다음에 과일은 가능하면 무농약에 껍질째. 참외도 껍질째 먹으면 좀 작은 거 하면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사과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껍질이 안 나오게. 껍질 나오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엄청 늘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래서 먹고요.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한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양파 껍질 같은 거는 육수 낼 때 쓰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음식으로 싹 만들어서 먹는 거 몇 가지 있죠. 비빔밥 해먹고, 그죠? 비빔밥 해먹고, 또는 전골 해먹고, 이런 남은 음식 싹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소량으로 남은 것들은 잘 활용해서 비빔밥 볶음밥 해먹는 거. 뭐 그런 얘기 안 해드려도 되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물기 제거겠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직전에 물기를 싱크대에 그 망을 하나 둬가지고 망을 넣어갖고 쫙 짜가지고 버려주면 음식물 쓰레기가 70% 줄어버려. 그래서 이 물기를 줄이고 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지금부터 딴 거 다 알려주셔도 이것만 하면 음식물 쓰레기 70%는 줄어든다.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 통에 보면 물기가 많잖아.
포기당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 불빛 빼고 오라고 잔소리도 좀 하고 공장님들이 때문에 한번 쳐다보고 이거 물기 빼고 버려야 된다는 거를 강조가 아니면 다 붙여놓으세요. 물기를 쫙 빼고 배출해 주세요. 이렇게 좀 붙여주신다니 이러면은 벌써 70%를 줄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줄이는 거예요. 그걸 줄이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종량기, 감량기. 우리 여기 기름 뉴타운도 종량기 써봤죠? 큰 거 감량기 써봤나? 처음에 해봤어요. 처음에 했는데 해가지고. 냄새 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철수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종량기, 감량기가 기술이 아직도 지금 RFID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줄어들지가 미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큰 종량기, 감량기를 쓰기를 원해. 근데 퍼지지가 않아요. 퍼지지가 않는 게 이 효과가 없어요. 냄새가 나니까. 네, 문제점이에요. 내가 서울시에서 50% 지원해주고 구에서 50%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권장을 못하겠어. 그래서 냄새 난다고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소음도 좀 시끄럽고. 그렇지. 시끄럽고 시끄럽고 냄새 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발생해요. 그 주변 아파트에서 네. 미는 주변 밑에 동에. 그게 하나 딱 있으면 깨끗하긴 한데 그 싹 갈아서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태워서 너무 웃긴 게 처음에는 자기 동 앞에 세우려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소음, 그 냄새 이것 때문에 막 이제 가져가라고 또 난리가 나고. 그렇지. 자기 동 앞에 설치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죠. 이게 기술이 아직도 안 된 거야. 보완점이 많더라고요. 저게 이제 서울시의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걸 해서 거기서 다 태워갖고 나가면은 근데 지금 이미 뭘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죠.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네. 좀 냄새나도 참고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노원구가 많이 하고 있고 네. 우리 성구가 좀 적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 편인데 저는 이제 감량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유튜브 쪽에도 많이 그동안에 했었는데 예. 이제 하다 보니 너도 나도 이제 그런 그래,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서울시 과제예요. 네. 감량기를 좀 질 좋은 걸 해서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카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뼈다귀 어디다 버려요? 일반. 생활 쓰레기. 네, 생활 쓰레기, 맞습니다. 쓰레기죠. 털 같은 거 생활 쓰레기. 네. 또 뭐예요? 전복, 멍게 껍데기. 그거 다 아, 일반. 생활 쓰레기. 근데 우리 무심코 음식 쓰레기가 많이 우리 사람이 많아요. 보세요. 달걀, 오리알, 매출 타다들 껍데기. 달걀 까먹고 껍데기 어디 버려요? 생활 쓰레기. 생활 쓰레기. 네. 생활 쓰레기로 가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많이 구별만 잘해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C 어디다 버려요? 시도 그냥 음식물 쓰레기 던지셨죠? 아니요, 우리 머리 거기도 안 넣는데 일반 쓰레기. 생활 쓰레기. 그래서 생활 쓰레기 양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맞아. 음식물 그래요. 쓰레기를 줄이려고 분리가. 하니까 분리를 잘하니까 생활 쓰레기가 좀 맞아.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껍데기 같은 거 버릴 때 그 우리가 복숭아를 먹고 나서 복숭아 씨를 그냥 딱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레갖고요. 엄청나요. 그래서 종이 싸서 버리죠. 그래서 생활 쓰레기도 벌레갖고요. 그걸 안 싸서 버리면 그런 거 싸서 버리셔야 되고요. 딱딱한 껍데기는 다 뭐예요? 땅콩, 먹어도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이런 껍데기. 파인애플 껍데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생활 쓰레기. 그렇죠. 이게 생활 쓰레기 범위가 훨씬 크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차, 녹차 등 찌꺼기, 커피 찌꺼기, 또 한약재 찌꺼기 이런 걸 어디다 버리셨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셨죠? 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커피 찌꺼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생활 쓰레기. 그리고 녹차 같은 거 우리 폐 집에 망으로 해서 먹으면 그것도 생활 쓰레기. 그래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잘 구별하셔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여주셔야 메탄가스가 안 나오고 생활 쓰레기도 사실은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기 김포에 버리고 있는데 매립지에 버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알아다고 좀 난리예요. 생활 쓰레기도 좀 심각하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는 특히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이기 때문에 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40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지금부터 몇 프로 줄인다?
70%. 70%? 줄이려면 뭐 한다? 물을 뺀다. 물 물을 쫙 빼고 하면 70%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리를 잘한다.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들은 집어넣지 않는다. 그것만 하셔도 음식물 쓰레기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 진짜 많이 줄었어요. 맨날 거기에 쌓여가지고 맨날 계란 껍데기도 맨날 뜯어버리고 씨도 뜯어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는 거야. 다 이쪽으로 돌리니까 종량제로 돌리니까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좀 더 바꾸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8천억 20조 원이 되는 이 예산을 많이 줄여서 우리의 복지 서비스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